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강당교 작가의 아주 솔직한 개인 성장 기록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겪었던 그런 혼란들 있잖아요. 또 예기치 않게 귀농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번아웃도 겪고 그러면서 다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어요. 단순 정보 습득을 넘어서 뭔가 삶의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영감을 좀 빠르게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한 개인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 아웃풋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배운 걸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옮기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웃풋이라는 게 단순 활동 그 이상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게 저자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죠. 저자가 보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 학업 계획이 틀어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적응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네, 뭐 건강 문제도 생기고 의욕도 막 떨어지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결국 서울 생활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농사도 짓고 또 민박집도 운영하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힌 거죠. 아, 고립감이나 번아웃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간다는 고민도 깊어지고 심지어 막 검게 탄 얼굴에 늘어진 티셔츠 차림을 보면서 스스로 좀 초라하다고까지 느꼈다니까. 어휴, 그 막막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런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들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코로나19 시기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거의 막혔을 때 그때 우연히 접한 책 한 권이랑 그 온라인 독서 모임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아,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외부랑 단절된 상황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게 만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래서 독서를 시작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발을 들였는데, 처음에는 그 수백 명 있는 단톡방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 막 진도 따라가는 걸 보면서 좀 위축되기도 하셨대요. 아, 그럴 수 있죠.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무작정 사람 많은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리더, 또 맞는 환경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거였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성장이 더 빨라지는구나. 이걸 경험하신 거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아웃풋의 핵심이랑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아웃풋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인풋이랑은 다른 거죠. 배운 걸 글쓰기, 기록하기, 아니면 그룹 활동 참여, 생각 나누기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외부에 표현하고 적용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이거든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군요. 네.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저자가 뒷자만 들어도 피하고 싶었다는 컴맹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생각을 시각화하는 그 마인드맵 있잖아요. 그걸로 독서 노트도 만들고 또 미리 캔버스라는 디자인 툴로 카드나 현수막, 심지어 식당 메뉴판까지 직접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와, 이 변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와,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진짜. 특히 저는 그 일기 쓰기의 힘을 강조한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매일 확언이나 감사일기를 쓰면서 무기력증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꾸준함이 중요했던 거죠. 맞아요. 처음엔 늦잠 잤다. 이런 진짜 단순한 기록이었는데도 이게 꾸준히 쌓이니까 흩어진 생각이나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목표도 세우게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일기는 인생의 나침반이다. 이 비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웃풋 활동들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만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이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일종의 수련 같은 거죠. 과거의 실패나 약점, 예를 들면 책임감이라는 강점 뒤에 숨어있는 완벽주의나 아니면 남한테 일을 잘 못 맡기는 어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 이의 핵심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감정을 그냥 판단 없이 바라보고 비난 대신 이해하고 아주 작은 성취라도 축하해주고 완벽하지 않은 나를 존중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만드는 기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강단교 작가 이야기를 통해 본 아웃풋은 결국 뭐랄까 화려한 성공 그 자체보다는 배우고 시도하고 성찰하는 그 꾸준한 과정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네, 책 읽고 한 줄이라도 써보기, 좀 서툴러도 새로운 도구 한번 사용해보기, 일기로 나랑 대화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정확합니다. 정말 핵심은 시작하는 행위, 그거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그지글로 말처럼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한다는 말 있잖아요. 딱 그 메시지죠. 아, 그 말 유명하죠. 네, 결국 외부 상황에 막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이 먼저 갖춰질 때 꾸준히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 내면의 성장이 결국 외적인 성장의 뿌리가 된다는 걸 이 저자의 경험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당신의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아주 작은 아웃풋 하나 혹시 떠오르셨나요? 어쩌면 그게 뭐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줄이라도 당신의 생각이나 감장을 한번 적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